여러분 반갑습니다. 첫째로 제작 동기를 말하겠습니다. 나 박인채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조상으로 뿌리가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024년도 성탄을 맞이하니 나이도 온 90이 넘어 오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75세가 되던 해에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야 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작은 자서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일평생 추억이 담긴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이를 비디오에 담아 후손들의 추억과 유물로 남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비디오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 차례로는 자서전과 비슷한 순서로 첫째, 제작 동기, 둘째, 고향과 부모, 형제, 셋째, 교육 및 학창 시절, 넷째, 결혼과 자녀, 다섯째, 직업 군인과 사회생활, 여섯째, 상벌, 즉 훈장, 표창 및 자격 증서, 일곱째, 캐나다 이민과 노후 생활, 여덟째, 맺은 말 등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68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1934년 5월 5일생입니다. 이때는 일본 통치 시대요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고생을 할 당시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마이산 아래 위치에 있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은 전라도에서 충청도, 경상도로 통하는 두메 산골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박수리는 경상북도 금능군 정산면 정산리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이곳 전라도 땅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때 제 어릴 때 생각으로는 참으로 가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어머니 정봉순을 만나 우리 10남매를 낳았고 이곳에서 우리는 자랐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나의 고향입니다. 우리 10남매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첫째 장남인 나 박인채는 자라면서 어려운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동생들과 함께 우애하며 부모님을 도와가며 비록 가난했어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둘째 양순 동생은 나의 친구인 공군 출신 김창규와 결혼 2남 1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으며 동생은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로 자기 청춘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동생입니다. 둘째 양선 동생은 삼례 제재소
김종철과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어 저는 그 동생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 전투병단 근처에 데려다가 같이 자취를 하면서 중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 결혼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훌륭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 박남이는 억세고 결단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도 욕심으로 중학교에 입학은 시켰는데 학비 조달도 어렵고 하숙도 어려울 때라 나는 등록금을 마련하여 학교를 계속 하라고 보냈으나 오빠, 이 돈 가지면 우리 집 1년 농사 짓고도 남겠네. 나는 공부보다 아버지 농사일 도와주어야겠어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 짓는데 보태 쓰곤 했습니다. 이 아리따운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는 현재 아주 대단한 동양물산의 하나의 사장의 아내가 되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부모의 효도하면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상징이기도 하죠. 넷째 조목 동생은 우리 애들을 다 길러주었습니다. 나와 천은 대구에서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내 쌍둥이 이 어린 것들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우리 애들이 이 고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생이 연약한 몸으로 그 우리 큰 애 쌍둥이를 다 길러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힘떡이 고와서 좋은 신랑 만나 잘 살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영천에서 대가정을 이루고 가수원을 지키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식 동생, 남동생입니다. 저희 힘남매가 3남 7여입니다. 이 중간에 이 동생이 다섯째 동생이 남동생입니다. 인식 동생 이후로는 우리 큰 동생들이 결혼하여 큰 동생들이 다 결혼해서 다소 여유가 생겨 일심단결 협조해서 공부를 다소 순조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욕심도 있어 나와 그가 협심하여 우리 집을 이끌어 가려고 많은 구상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군에서 출세하고 그는 법조계나 상과계 통해 출세하여 버젓이 우리 집안을 지켜보겠다고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내 사랑하는 인식동생은 1981년도 8월 29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전주에서 고교 급편 생활을 하던 이 복자 씨와 결혼, 설아에 일남 1년을 두었습니다. 장녀 하나는 서울대 치과를 나왔고 아들 현미는 역시 서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졸업해서 신문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는 현재 전라북도 인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조카 현건이와 현민이는 박씨 가문의 유일한 사촌간이니 많은 관심을
우리 식구들이 가져줘야 하고 친히 지어야만 같이 지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없지만은 지금도 생각드는 것은 1971년도에 내가 미국에서 재유학 중에 있을 때 편지 뒤에 내 오직 하나뿐이 없는 아버지 같은 형님이시여,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니 계십니다. 하는 글귀가 지금도 내 뇌에 선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동생을 잃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가족을 대신해서 잘 지켜줄 것인가 하는 책임감이 왕성하게 들어서 지금도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일이죠. 그 뒤 동생들은 참 저와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막내 동생은 제 큰 딸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 뒤에 우리 생활이, 우리의 큰 오빠나 동생, 그 누나들이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중고등학교도 다 졸업하고 각자 자기 생활을 꾸미고 아주 잘 살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동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아니요, 그 책 읽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데 집중돼서 노력하고 사신 분입니다. 몸이 그렇게 건장하지 못한데도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남의 일도 해줘 가면서 남의 농토를 얻어서 농사를 지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먹여 살려주신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코 저는 잊지 못하고 살고 왔습니다. 전라도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는 가난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해서 농토가 많다는 소문을 들은 전라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착할 곳이 어려워서 그 산골짜기에 정착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매일매일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순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혹 싸움을 하고 오면은 제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오늘은 친구하고 싸움을 하고 왔어. 자꾸 물어봅니다. 오늘은 학교 가서 어떻게 지냈니 하면 오늘은 누구하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 했어 하고 이실직고를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은 반드시 그 집 어머니의 내가 싸움을 한 그 집 어머니와 아들이 꼭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꾸밉니다. 이 집의 인체는 우리 아들을 때렸다. 그런데 저는 10번을 참다가 못해서 그 아들하고 싸우고 제가 몇 대 때려주고 집에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쪽의 상대방의 어머니와 애들을 달래서 내 아들이 잘못했다. 내가 잘 교육을 시키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만날 우리들을 위해서는 남한테 복종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산 참 자비롭고 인정 많은 어머니이시라 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와 저와는 참 관계가 깊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직 장남인 나 하나 낳고 그 뒤에 계속 딸을 낳으니까 저를 유일한 하나의 그 손자로서 참으로 많이 귀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의 사랑이 깊어서 그 당시에 참 어린 마음으로 할머니가 머리에 비녀를 꽂고 다녀야 되는데 비녀를 못 꽂고 나무를 꺾어서 머리를 꽂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녀를 예쁘게 깎아서 잃어버리면 그 비녀를 또 만들어 드리고 그 비녀를 또 엄마가 물감을 만들면 그 물감에다 이렇게 칠해서 할머니를 또 까맣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한 기억이 지금도 참 사랑의 마음, 할머니와 나와의 정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데 사랑으로서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은 그런 우리의 화목하는 가정 속에서 우러나와서 지금까지도 사랑의 정신과 남을 도와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상을 암암리에 제가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1971년 1월 18일에 60세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73년 10월에 78세를 기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인식 동생은 1981년도 8월 28일 29세로 아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어디 있었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고급 장교 과정 지휘관 교육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밤새도록 동생을 생각해 가면서 편지를 받아서 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준 그 편지를 농기에다가 울면서 녹음 테이프에다가 담아가면서 그 하루 저녁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중 그 동생이 그 죽을 당시에 어느 상태였었던가 하는 그런 것을 녹음으로 틀어놓고 거의 매일 동생의 소식을 녹음기로 틀어가면서 안타까워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할 수 없죠. 네. 말할 수 없죠. 저는 그 동생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보다 더 훌륭한 집안으로 키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군에서 그는 사회에서 발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모시자 하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개의 날개가 떨어진 그런 심정이었죠. 선생님이 그 형제들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은 돌아가서 안 계시더라도 저희 형제들은 나를 중심으로 참 서로 우애하고 단결해서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모든 형제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고, 또 한 지역에 모여서 서로 오고 가고 교류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동생이 아파서 외롭고 누워 있으면 그 환경이 보다 더 나은 잘 사는 동생이 데려다가 병원도 치료해주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입원시켜주고 비용도 대주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올 투게더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제간의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생들입니다. 저는 비록 큰 오빠이지만은 그 동생들이 저를 마치도 아버지와 우리 집사람을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동생들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동생들이에요. 어느 형제간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장남으로서 아주 외롭게 자랐습니다. 내가 누구고 상의합니까? 나는 내 일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정이 좋아서 어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형제들이 다 어린데 그 동생들이 나를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마음 사랑을 주고, 오직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 그 어린 동생들에 대한 책임, 내가 결혼했으니까 와이프에 대한 책임, 내도 오남매나 낳았으니까 그 자식에 대한 책임, 오직이 나한테 대한 책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은 모든 나의 패밀리는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들의 사랑과 또 잘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마음이 평생도록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교육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학교는 옛날에는 소학교라 외정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1942년도 8살 때 입학하여 1년 월반해서 해방 뒤 194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소학교는 왜 그렇게 늦게 시작했습니까? 이제 제가 소학교에 늦게 나이가 들어서 입학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바꾸는데 너무나 고달프니까
내가 이제 커서 일을 할 때가 되니까 너는 학교를 가지 말고 나를 도와서 집에서 일을 하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 겨우 8살 정도 됐을 때죠.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이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와 더러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일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를 따라서 논밭으로 그리고 담배 농사로 그리고 밭에 거름 주는 거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참 수월하고 좋다. 네가 같이 다니니 참 좋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학교에 늦게 들어갔고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써야만 되지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은 아주 선생님한테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이름은 아라이 진사이 이렇게 개명을 해서 사용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로 박인채 하면은 많은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길쌈 배를 짰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 무명배 하얀 무명배로 배를 짜가지고 그놈을 한복으로 만들어서 물감을 들여가지고 밑에는 주로 검정색 위에는 주로 남색 이런 거 때묻지 않는 그런 색으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한복 즉 조선옷이죠. 한복을 만들어서 입고 학교를 다녔고 그 당시에는 가방이 없으니까 이 책보라 해서 넓은 보재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연필 몇 자루 그 학습장 책 몇 권 그렇게 돌돌돌 말아서 등에다 이렇게 메고 학교를 다니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일본말로 말하는 조리 그리고 그 지프로 만든 그런 그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추워서 그 보신 이런 것 좀 만들어서 신고 다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맞고 눈이 맞아서 추워지면 다 벗어 제쳐버리고 맨발로 돌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는 1947년도에 전주 농업중고등학교에 입학, 1953년도에 한국 동란 즉 6.25 전쟁 중에 졸업을 했습니다. 시내에 나와 기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삼촌과 삼촌댁 그리고 친척 집에서 밥을 먹고 잠자리를 따로 있는 어려움과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밥은 외삼촌 댁에서 먹고 잠은 딴 집에서 자가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어머니 동생 저희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역시 살기가 어려우니까 방 한 칸에서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그 집에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삼촌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밥을 해서 나한테 먹이대. 저녁이면 자기가 아는 친구 집에 그 친구의 아들이 사는데
그 집에 가서 나를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 외삼촌 집에서 먹고 밤은 우리 외삼촌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생활을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교 시절에는 투창과 투원판 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교내에서 체육부장과 규율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높여 그 공으로 학비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생각한데 공부도 열심히 한 모범생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 1952년도에 6.25 사변 전쟁 중에 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사관학교 4년제에 당당 3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도 3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 1957년도 4월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위는 이학사이었고 계급은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직업군인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넷째로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61년 1월 8일 남원 성당 박신부님으로부터 천주교식 혼배성사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 나이 27살, 저는 26살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성격을 보면 첫째,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며 자존심과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는 때때로 냉정하게 보이나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고 참으로 믿음이 강했습니다. 평생 나는 그를 못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복음 말씀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니라 하신 말씀 중에서도 믿음이 모든 으뜸이요 믿음이 곧 사랑도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극히 인성적인 신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허영심이 없고 근검 전략하고 인내력과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날 오남매의 교육과 우리 집안을 번성하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결코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내성적이며 사교성은 부족하며 재미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평생 나를 보고 여보라고 부끄러워 불러보지도 못하고 빈말이라도 사랑하고 하는 애교스러운 말 한마디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에 헌신한 착한 성격,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은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외적인 관계나 큰 일 등은 일단 내가 주관이 되어 이끌고 추진해 왔습니다. 넷째로 인생살이를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고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오랜 생활에서 터득된 성격이요 또한 집안의 내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매사에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주관하에서 사는 명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는 남남이 서로 만나 좋을 수만은 있으리만은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서로 자숙하며 오직 자식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자는 일념으로 희비애락과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서 서로 건강하여 1차로 금년도 결혼 64주년을 맞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부부도 90세가 넘겨 평균 수명 이상 자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먼저 떠나든지 영생의 길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희망을 안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59년도 초에 미국에 가서 59년도 말경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오자마자 저희 외삼촌한테 제가 귀국 인사를 갔습니다. 그때 그 옆에 저의 삼촌 되시는 분이 마침 저희 외삼촌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외삼촌한테 그 삼촌 되시는 그 최 선생님께서 저게 누구냐 하니까 내 조카입니다. 누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참 멋진 공군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심을 냈다 이겁니다. 나도 여조카가 있는데 지금 교편 생활을 하고 있다. 둘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기회 되면은 한번 만나 뵙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언제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어머니를 보내서 아주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다는 표시를 하고 거기에서도 뭐 좋다는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어떻게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처음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중신을 해준 그 삼촌 최 선생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 한복을 입고 깨끗하게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총각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긍정적인 표시를 했더니 그 집에서도 호감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암암리에 좋다 하는 서로의 인연을 가지고 나는 또 내 직장에 가고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있었죠.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먼저 결혼하자 얘기했어요. 서로 편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서로 편지를 연락을 했어요. 그 결혼식은 결혼식에 우리 결혼식을 하자 하는 내용은 대략 합의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내가 영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세를 받은 이후에 받았다 연락을 하니까 그러면 날짜를 봐서 결혼식을 올리자 해가지고 그 이듬해 61년도 1월 8일 날 성당에서 혼배 성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혼배 성사 한 다음에는 이제 같이 살고 대구에서 처가로 직장이 그때 남원에 있었으니까 처가로 매주 그 어렵게 와가지고 또 하룻밤 만나서 또 자고 또 가고 그런 세월을 수개월 동안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후에 대구로 정근이 돼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방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합류해서 시작을 했죠. 신혼여행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러면? 신혼여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 예, 신혼여행도 못 하고 그냥 대구에서 합류해서 살고 신혼여행은 그 뒤에 어떤 그 휴가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이제 같이 하고 했던 것이 신혼여행이지 무슨 뭐 신혼여행이다 해서 제주도 가고 어디 가고 그래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재밌었겠네 그때는 결혼에. 예.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든든하고 좋았을 뿐입니다. 뭐 아기자기하고 이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든든하고 아주 뭐 자기는 직장 생활도 나가고 합류해서는 대구에서는 직장 생활을 나는 또 나의 직장 생활로 가고 군대 생활로 가고 또 저녁이면 또 모아서 아기자기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 낳고. 선생님이 그 사모님이랑 같이 그 처음 만났을 그 언제 처음 손 잡았어요? 이제 손을 언제 잡았느냐면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결혼식은 남원의 처가 고향에서 신부님 주리하에서 하고 바로 전주로 내려와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 시골로 가야 됩니다. 그때 전주역에서 내려서 이제는 결혼식도 올렸으니까 손 한번 잡아봅시다 하고 제가 프로포즈로 손 한번 잡아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남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손을 잡냐고 그렇게 양반집에서 컸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하다 결혼식 올려놓고도 손도 못 잡는구나 하고 그런 난센스의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어떤 말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보, 내가 젊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와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닌가. 우리 이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저 세상 갈 때까지 잘 삽시다. 오케이?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원래 갑자기 이야기니까. 그 애들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그 애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남 4녀 5남매를 두었습니다. 위로 딸 넷을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형제가 많아 우리 부모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많아야 남녀 불문 셋이면 족하다고 했으나 만족하다고 했으나 저는 당시의 시대상으로 세상으로 보아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뚜렷해서 그의 고집으로 5남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선미 애숙이는 선영이 애자와 쌍둥이로 1961년 11월 22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딸은 서울 이화여고를 거쳐 상명여대를 졸업 후 1984년 8월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 2세인 김순일과 결혼하여 현재 우리 가족과 합류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큰 사위는 일본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를 나와 한때 대한항공과 삼성그룹에서 일본어 강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세계 올림픽을 위해 1986년도 아시아 올림픽을 계기로 테러 방지 구실로 군사 정권에서 무모하게 제1교포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기도 하죠. 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군 생활을 한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무모한 짓이요 인권은커녕 무법천지의 군사동치에 정치로서 용납될 수 없는 짓이요 이로써 본인들은 물론 부모에게까지 뼈아픈 상처를 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세력의 동조 관계자들이 내가 빼줄 테니까 돈을 내라는 그런 생생한 전화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장했습니다. 죄 있으면 집어넣고 죄 없으면 빼주라. 결국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요, 김영삼 정부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에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놈들이냐. 우리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가족의 사람으로서 여기 모두 합력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단 사이가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둘째 그 쌍둥이인 선영이 일명 애자는 역시 1961년 11월 22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금난여고와 상명여대를 졸업해 1985년도 4월 10일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온 김영준과 결혼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역시 이곳에 이민해서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살다가 뜻하는 바 있어 부모를 찾아 2000년도 9월 이곳 캐나다로 이민하여 약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지금은 토론토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 큰딸과 함께 독립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를 해낸 나의 사위 영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큰딸 윤모는 약대를 나와서 지금 약사에 종사하고 있고 아들 숙모는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개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모 셋째 딸은 재간이 있는 귀염둥이이면서 음대를 나와서 음악 선생을 지금 토론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괜찮게 잘 살고 있습니다. 셋째 선이는 1963년 6월 19일 대구시 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사대부중과 금난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를 따라 1989년도 5월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해서 이곳에서 신문사에 근무하던 중 한국일보 신문사에 근무하던 중 토론토 대학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를 전공한 이경복 군을 만나 1993년도 5월에 이인주 신부님 주례로 혼배 성사를 받았습니다.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은 TD뱅크에 입사해서 신문사 그 뒤 TD뱅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고 우리 경복 그 셋째 사위는 건설 설계 감리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넷째 딸 선진이는 1970년도 8월 23일 대구시 범호동 26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은 처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집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집이기도 합니다. 넷째 딸 날 때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하나 조그마한 거 마련했습니다. 즉 잠교로 인간 직장 생활 17년 만에 이 작은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울 신반포 중학과 서문여고를 졸업하자마자 1989년도 5월 부모를 따라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해 왔습니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건축사이며 시빌 엔지니어인 이사근과 1991년 6월 6일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큰딸 해나는 치과 의사로 복무하고 있고 작은 딸은 치과 보조의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넷째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 지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행사나 모든 길 형사가 있을 때는 전부 자기가 주관을 해서 이끌고 나가는 제2의 지도자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지금도 오랫동안 TD뱅크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동생인 다섯째 남동생과 같이 조셉 모게지 컴퍼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뭐다들 살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들 현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건 조셉은 아주 막내로서 우리가 안 낳으려고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고집으로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다시 낳게 된 늦둥이입니다. 1973년도 9월 13일 얘는 내가 대구에서 수원 전투비행단으로 전속이 왔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내 나이 40이요. 공군 중령으로 항공정비 대대장직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내 처는 또 딸라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하며 병원에 해산으로 간 사람이 집에 돌아와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퇴근해 집에 돌아오보니 우리 큰딸 선영이가 당시 소학교 다닐 때입니다. 쫓아나와 대문을 열어주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낳았어 하고 그 기뻐 날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애들이 이 정도 아버지 엄마 아들 낳았어 할 정도면은 얼마나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암암리에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무슨 생색이 있겠나 하는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집안을 이끌고 갈 장남이요 대들보라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심 늦둥이요 딸 내 속에서 연약한 마마보이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심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소 엄격하고 강인하게 키우려 마음도 먹어보았습니다. 이 막내 형건이가 어렸을 때 가끔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내가 미워서 나를 잘 매질도 했어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크고 보니까 자기를 키우기 위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구나 하고 많이 반성도 하고, 참 부모를 잘 모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중학을 졸업하자마자 역시 1989년도 5월 부모 따라 카나다로 이민하여 왔습니다. 영어를 비롯하여 이민자만이 갖는 스트레스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그를 위로하고 이해와 관용으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조지 매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버 카레지에서 경영학,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졸업 시에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너 스튜던트라는 우등상을 받는 걸 보고 우리 네오는 참으로 기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장기로 TD뱅크에 근무하다가 독립된 조지 모게지 파이낸셜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CE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에 정숙경과 결혼하에 두 딸 유나와 유진이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물병원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동물병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의사가 되어보겠다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가족이 일치 단결해서 아버지 후대를 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보니 참 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참 우리 오남매 우리 애들은 아버지의 말을 막 거역하고 그런 걸 못 봤어요. 참 착해요. 불평불만하고 애들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잘 살려면은 아주 순하게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공손히 받아들여요. 아주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착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족 메시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중요하니까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첫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돌보고 그래야지 내 자신은 돌보지 않고 가족들과 남편만 돌보고 그러면 안 된다. 내 자신을 잘 돌봐주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가족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요즘 이제 노파심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너도 이제 늙어가니까 내 자신을 잘 가꿔라. 그리고 잘 먹고 건강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해라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다시 새로운 교육으로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예, 자기들도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가 봐요. 예, 부모가 사랑해주고 가꿔주고 하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서로 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고 받는 데도 있는 것도 같아요. 서로 잘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위들하고 사이들 참 좋아요. 사이들 참 좋아요. 뭐 개성들은 다 있죠. 그러나 그 개성을 다 타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두 가정이 다른 데서 자라서 같이 합류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람 가정의 환경과 내려오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개성이 다른 것을 내 딸이나 내 가정에 맞추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 개성은 개성대로 살려가면서 하모나이즈 되고 함께 하려고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우리 부모님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서로 봐가면서 점잖게 서로 사랑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해 오니 걔 사이들도 자기 친부모 이상으로 그냥 허물없이 지내요. 허물없이 지내요. 아주 우리 사이들 참 멋있고 참 좋아요. 하나에 어떤 때 보면 뭐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내 프렌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영준이, 경복이, 사근이 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도와줘. 그러면 예, 언제 갈까요? 지금 당장 바빠. 그러면 와서 다 해줘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도 우리 딸 같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요. 그래 더 가까워요. 숙경아 이렇게 숙경님 뭐 이 아니에요. 숙경아 나 오늘 가지고 주로 가니까 한 10분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딱 나와서 받아가지고 가고 꼭 며느리는 조금 이무롭지 않아요. 꼭 전화해서 예의를 시켜주고 그리고 가요. 그것이 딸과 며느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나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와서 음식을 지가 손수 다 만들고 지가 또 다 해오고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생활 아주 재밌게 지내요. 우리 5 식구가 살다가 점점 해가 갈수록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게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또 자라서 이제 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 집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은 물론이지만 자식의 자식, 나로 말하자면 손자, 손녀까지도 모조리 다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강요합니다. 그럼 전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 속에 자라나니까 그 사촌들끼리 이것들이 5남매 사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손자, 손녀가 지금 제가 9입니다. 9이에요. 이 9놈들이 전부 한 집에 모여놓으면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자기 뭐 아주 그냥 허물이 없어요. 하고 뛰어놀고 뭐 남녀 구분도 없어요.
그냥 오빠 동생 할 것 없이 치고 받고 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이죠. 음식도 나눠 먹고 막 웃고 뭐라고 하는 이야기도 몰라요.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와요. 걔네들이 그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이렇게 쌓고 쌓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지간이 돼요. 그래서 피가 섞인 형제간들은 남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그렇게 해서 번창하게 가기를 저는 원하고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리드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 생활 잘 몰라요. 저끼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습니다. 얘가 공부를 좀 잘 못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리드하고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 길로 가게끔 서로 도와서 리드해 줍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직장 좋은 데 갖고 아주 잘 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자기네들은 무엇을 보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진 그런 집안으로 형성되어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카톡을 통해서 가족 전체에게 좋은 행사나 또 부진 일이나 서로 도와야 될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부 전파해서 하나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요즘 모두들 다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부도 전하고 서로 신호를 하고 교류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업군인과 회사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군관사관, 관비로 하는 군관사관을 갔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였죠. 당시 이는 나의 학교나 집안의 명예는 물론 어려웠던 부모님한테 기쁨과 희망을 드리고 효도하는 길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공군사관학교 합격했습니다 하고 합격증을 보여드렸더니 눈시울을 적시면서 참으로 장하다, 자랑스럽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선하기도 합니다. 생도 시절에는 럭비 축구 대표 선수로서 3군 사관학교 대항에 출전 명예를 더 높였고, 최종 학년 4학년 때는 체육부장을 맡아 활약하였고, 국군의 날과 정부 주요 행사 시에는 사관학교 연대장 생도로서 영광스럽게도 총 지휘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당시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혈압이 규정치보다도 높아서 비행 훈련을 받지 못하고 항공 정비 및 기술 분야 특기를 부여받아 1957년 4월 만 23세의 나이로 공군 소위로 임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군대 생활이 시작해서 1983년도까지 장장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만 50세 공군 대령으로 전역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바로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본부장으로 취직되어 1989년도까지 만 6년간 근무 퇴사하고 바로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우중공업으로 제가 취직이 된 근본 원인은 F-16 제작 회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에서 F-16 중간동체 240대분을 수주 한국에서 제작 납품한 그 큰 공적을 나라에도 세웠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대우중공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job requirement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우중공업의 한국사업본부장으로 제너럴 매니저로 제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내 그 이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953년도 공군사관학교 입학, 1957년도 공군사관학교 졸업, 2학사 및 공군 소위로 임관, 1959년도 미 공군 항공 창정비 과정 수료, 1967년도 공군 항공 수리창 공장장, 1970년도 미 공군 항공기 기술 및 관리 과정 입학 및 수료, 1971년도 공군 수원 일선 정비대대장 및 후방정비대대장, 1971년도 공군 대학 졸업, 여기 다시 나옵니다만은 1973년도 공군 수원 야전 정비대대장 및 정비과장 보임, 1970년도 공군 예천 F-16 전투비행단 창설 군수부장 보임, 이때 공군 대령으로서 군수전대장으로 보임했습니다. 1980년도 국방부 방위산업급 항공장비과장 보임, 1983년도 공군 대령 8년간 공군 대령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 후 1983년도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본부장으로 취임했고, 1989년도 대우중공업 퇴사 후 캐나다에 바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기사항을 뒤돌아보면, 공군 중위 시절을 1959년도에 처음으로 모두가 원하던 미국 공군 향정비 운영 및 정비 기술 교육을 마치고 귀국 공군에 적용함으로써 공군 발전에 기여했으며, 개인적으로는 피눈물 나는 전략으로
모두 합쳐서 약 1,500불을 저축, 근본적으로 부족했던 우리 집안의 논밭, 그것도 부모님께서 평생 갖고자 했던 뒷밭 약 5마지기, 이 약 1,000평을 사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970년도 두 번째로 미 공군 정비참모 고급과정을 이수하고 귀국 일선 정비대대장과 야전급 정비대대장, 그리고 공군 정비부대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정비참모 등을 경험하면서 전투 대비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976년도에는 대령으로 승진, 예천 제16전투비행단 군수부장, 군수전대장으로 보임, 전투기, 지원장비, 미사일, 폭탄 확보와 인력 확보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하여 완전히 F-16 전투비행단을 창설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고생은 했지만은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만족도 해봅니다. 1979년도에서 1983년 전역시까지는 국방부 방위산업국 항공장비과장으로 보임 F-16 전투기의 조립 생산과 무역 교육법을 제정, 항공기 장비 구입 시 경쟁 입찰로 유도하여 국내 산업 기술 발전에 유용하도록 법을 개정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군 생활은 1945년 해방 후 남북 분당 상태에서 정치 혼란 속에서 6.25, 즉 남북 전쟁 속에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독재 정치와 군인 정치인들이 난무하고 득세하고 하는 시대였으나 오직 군인 정신에 충실, 조국 영공 방위, 전투력 증강 사업, 항공 산업 발전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해온 보람이 현재 전 세계에서 국방력 7위권에 이르는 조금의 작은 공로나마 이바이한 긍지와 보람으로 현재 이민해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과 노후 생활입니다. 나는 1989년도 5월에 처 그리고 미혼인 3남매를 데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안전하고 평화스러우며 노력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캐나다 땅 토론토로 이민해 왔습니다. 당시 한국 실정은 참으로 피곤하고 실망스러운 군사 정권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이에 의해 분단된 남북 간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의 불안과 군사 독재 정치의 공포 정치, 지방색으로 인한 끊임없는 불평등, 그리고 부정하고 간교스러운 사회상과 개인주의 등은 참으로 나의 비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나의 큰 사위 김순희를 이적 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감옥에 넣는 등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이민을 쉽게 결심하게도 했으며 어린 자식들을 캐나다 땅에 심어주면 이것들의 장래는 보장될 것이라는 자식 사랑도 크게 한 목숨을 했습니다. 참고로 86년도에서 88년도 올림픽 유치 당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안전, 즉 시큐리티 상태는 불안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독재 정치의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감안 전두환 정권은 주한 제1교포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 등을 일체히 검거, 무조건 간첩죄를 적용, 덮어씌워 국민 협박, 공갈 정치를 한 것입니다. 사필 규정으로 민간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모두는 무죄로 사면 복권되는 넌센스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크나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전문 분야인 항공기 운영회사도 89년도 경기 침체로 인원 증원이 없다는 통보를 포기했고, 마치 대우에서 마타와에 있는 장갑차와 포대장치 산업체와의 가교적인 임무로 캐나다 책임자로 일하다가 본 계획이 예산 문제로 색감됨으로써 또 한 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업에는 규천이 어디 있겠는가? 이민자의 몸으로 자존심과 체면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뒤 나는 차량 정비 공장에서 차량 정비공으로, 서비스맨으로 시큐리티의 직업을 가지고 자녀 교육과 생계를 유지하는 중 1957년 5월 불행하게도 대동맥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별일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천만다행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뒤 1999년 5월이 되니 캐나다 정부에서 10년 이상 거주 노인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여 형편이 풀리게 되었으니 크게 혜택을 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두 부부는 노인연금 약 2,500불 이상을 합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의 재반 지원 혜택과 우대로 또한 살고 있습니다. 내 집 콘도 하나 유지하고 지금까지 우리 부부의 취미이자 좋아하는 골프도 하고 혜택을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행복하기만 하고, 내 자식 모두 거느리고 이곳 좋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 진정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성공한 이민 가족으로 자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맺은말이 되겠습니다. 몇 마디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사는 것은 보다 나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모든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항상 선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몸을 다스려 가면서 남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즉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일은 첫째로 착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연히 마음의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는 영원한 부활로 영생하는 특혜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부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외롭지 않고 큰 힘이 되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결코 비겁하지 않고 떳떳하고 건전한 삶을 이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넷째, 이 세상을 살다 가신 분들이나 우리보다 현명하게 살아온 분들의 지혜 있는 말을 잘 경청하고 깨닫고 배워서 후회하지 않고 현명한 삶을 이룩하도록 실천 가능한 삶의 대책을 미리 세워서 마음이 가벼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나이 55세에 이미 와서 당대에 현재 92세까지 약 37년간 이와 같이 대가족으로 번창함에 감사하며 초창기에는 이 나라 혜택을 받아 살아온 이민 대상자에서 이제는 우리 온 가족이 캐나다를 도와주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에 많은 은혜를 줬으니 많은 은혜를 또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잘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증손자 4대지 증손자가. 자, 내가 1대, 우리 애들이 2대, 그리고 손자가 3대, 또 그 밑에 낳은 놈이 4대. 제 증손자가 지금 4대지 5명이나 됩니다. 아, 여기에 또 한 놈이 쌍둥이 모습애가 나왔어요. 우리 큰애들이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유전인가 봐요. 쌍둥이 둘이 나눠서 100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걸어다녀요. 예, 그것이 캐나다에 점진적으로 번창해가는 그런 길이에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5형제가 난 우리의 손자 또 증손자까지도 가급적이면은 이 토론토 이 지역에, 이 가까운 지역에 살도록
권유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자손이 번창해 가면서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자식들을 심어 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자력에 의해서 캐나다에 멀리 멀리 더 많이 크게 번창해 가라 하고 저는 let them go 그냥 놔두는 삶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민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대 문 졌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갈 길을 너희들 자신이 와서 찾아가라 하고 다 풀어주고 잘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네, 많이 대화됐죠? 많이 제가 많이 했네요. 네. 하하하. 오케이.